담낭 속에서 담석이 발견되면 쓸개를 떼어내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큰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실제로요. 네. 담석이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담석의 치료를 보면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습니다. 담석하면 우리가 수술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술은 요즘 이제 대부분 복강경 수술입니다. 구멍 몇 개 뚫어서 하는 거죠. 개복하는 수술은 별로 없는데 이제 물론 심하게 되면 개복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수술 치료가 담석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다.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요즘은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사회자분 말씀하신 대로 대개 치료를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듯이 담석이 있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열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치료를 요하게 되죠.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우리가 작은 돌일 경우는요. 이제 뭐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증상도 없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구 담즙성 용역보로 해서 이제 먹는 약으로 우리가 녹기를 시도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담석은 이렇게 하면은 실제 녹는 경우도 있고요. 담낭 담석을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7명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는데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증상 담낭 담석은 경과를 관찰한다. 담낭에서 수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발견됐다고 저 외래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이제 수술 준비를 해가 오죠. 근데 제가 딱 얘기를 합니다. 수술할 필요 없어요. 지켜봅시다.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환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 걱정해서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놔두면은 이거 담낭 안 된다 하던데 이거 수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담석을 그냥 놔두었을 때 담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한 0.2%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거의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재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담낭을 절제하면 담석이 다시 생기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설명 안 드리죠. 왜냐하면 담낭은 절제기 때문에 담낭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위치에 따른 담석이 중에 간내 담석, 그다음 당난 담석, 담관 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낭을 절제하고 나면은 담관은 있습니다. 왜?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십이장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담관이 담낭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담관 자체에서 돌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낭은 물론 없으니까 안 생기겠지만 담관 자체에서 돌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담낭 담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낭에서 담석이 빠져나가서 담도의 길을 막게 되면 네. 염증도 생기고 또 고통도 따른다 그럽니다. 말씀하셨죠. 담관에 생긴 담석은 이게 어떤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담낭 담석보다는 담관 담석이 임상적으로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메인 물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복통은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열과 더불어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제 간에서 담즙이 빠져내려와야 되는데 그 물기를 막기 때문에 거기서 황달이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는 또 뭐 아니면 돌이 더 내려가 가지고 제일 끝에 담도 말담을 막을 때는 췌장액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서 췌장액도 급성 췌장염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시게 되면은 폐혈증으로 잘 진행합니다. 그래서 쇼크도 생기고 내원했을 때 벌써 환자 의식도 많이 저하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관에 있는 담석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생길 때는요. 우리가 아주 응급시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 많게 되겠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투시도로 찍은 사진인데 요 안에 이렇게 된 게 담관, 담석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 안에 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치명적인데 실제 제가 나중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12장의 담주인호 유두부입니다. 유두부에 돌이 박혀 있습니다. 돌이 이제 크다가 견디다 지가 막 삐져 나올라 합니다. 그 돌을 상비를 넣었더니 많이 고름이 막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 아프고 열나고 하면 실제 들어가 보면 아예 고름이 아예 흘러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상상이 가죠. 환자가 열이 나고 배도 아프고 의식도 떨어지고 상상이 갑니다. 이런 경우도 간혹씩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고름이 막 만들어져서 막 삐져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돌이 입구를 이제 막 막고 있죠. 좀 놔두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메인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담즙도 안 빠지고 췌장액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췌장염과 담도염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분을 오면 우리가 응급실에 제일 오면 초음파는 CT를 됩니다. 일반적으로 CT를 찍는데 CT 보시면은 여기 요 하얗게 보이는 여기 담석입니다. 네. 담석이 담관 제일 끝부분에 막고 있어요. 막고 있고 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같이 나오는 거 막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쬐맨한 돌이지만 저 입구를 막게 될 때는 급성 담관염하고 급성 췌장염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시경 초음파하는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와서 간수치도 올라가고 황달도 생기고 배도 아프고 열나는데 왔을 땐 그래 왔는데 좀 지나고 나서 환자가 증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배도 안 아프다. 네. 왔을 때 분명히 췌장염도 있었는데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CT에서는 추정컨대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돌이 도대체 분명히 임상 추정컨대는 돌이 있어서 생긴 건데 돌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환자에 설명해 드릴 수 없잖아요. 환자는 원하는 돌이 있다고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돌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한 걸 이용합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기가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담관 담석이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1cm, 2cm 된 건 잘 보이지만 한 5mm, 6mm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절로 이 12장 유두부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픈 순간에 막 빠져나가면서 환자가 아프다가 응급실 와서 좀 기다리면 쑥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담도에 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미세한 담석 또는 미세한 담석의 진단율 한 98%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돌이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굳이 더 이상의 복잡한 시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행히 있으면은 여기서 있다 하면은 그 다음 시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담도에 돌이 빠져나갔을 건가 남아있을 건가를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찌맨한 돌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관 담석은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증상이 없어도 발견이 되면 합병증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앞서서도 이게 내시경이 활용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담관 담석 치료법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마 이건 참 생소하기 쉽습니다. 네. 이제 담관에 있는 담석, 담낭은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이 있으면은 복강경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건 잘라내면 되는데요. 담관은 우리가 복강경으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물이 굉장히 작고 자칫하면은 합병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요즘은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담관 담석 제거술. 이것이 실제 이름이 길어서요. 줄여서 우리가 ERCP라는 용어를 쓰고요.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영상의학과에서 밖에서 이렇게 간을 통해서 찔러서 담석을 빼는 방법. 경피적인 제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이걸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이제 배를 열어야 되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극히 드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한글로도 굉장히 깁니다. 줄여서 우리가 ERCP라고 하는데 요거의 사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여기 투시도 여기 이제 방상이 나온 투시도 밑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자가 내시경 화면하고 투시도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시술하는 이제 조금 복잡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술이 잘 되면요, 이제 수술 안 하고도 우리가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 실제 투시도에서 보면은 담석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죠. 차례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제 시술을 ERCP라는 우리가 이제 시술을 통해서 돌을 빼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갈색, 흑색 색도 있고 갈색 색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막 돌이 막 삐져 나오는 거죠.
굉장히 아프겠죠.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돌을 뺄 수 있는데 돌을 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두부에 이제 담즙이 빠진 유두부에다가 전기칼을 넣습니다. 이게 전기칼입니다. 전기칼을 넣어서 전기로 입구를 절개합니다. 왜? 돌은 크고 입구는 제가 바늘구멍에서 굉장히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돌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절개를 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고 절개하면 돌이 좀 삐져나오는 거죠. 근데 이래 절개를 해줘도 돌이 너무 크거나 돌이 뭐 사각형으로 생겼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럼통 같이 생겼거나 또 뭐 뾰족하게 생긴 거는 우리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풍선이라고 합니다. 큰 풍선을 넣어서 이게 10mm, 12mm, 15mm, 20mm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크고 둥글게 만들면 돌이 쉽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입구를 막 벌려줍니다. 벌려주면 이제 돌이 실제 우리가 빼는 장면인데 이런 시술을 해서 우리가 돌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담관 담석을 제거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여기가 유두부입니다. 담즙이 나오는 입구에다가 풍선 같은 걸 넣습니다. 이게 아주 탄탄한 풍선입니다. 풍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입구를 벌리게 됩니다. 이게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이제 벌리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20mm까지 막 벌릴 수 있습니다. 네, 몸속이 예. 좀 아파오네요. 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방사형으로 조금 확대되면서 피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스켓 같은 걸 넣습니다. 이렇게 그 액세서리를 넣어서 돌을 잡고 빼내야 됩니다. 돌이 그냥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네. 지금 돌이 나오는 장면입니까? 예, 예. 네. 돌을 이렇게 빼내는 장면입니다. 실제 돌이 저리 큽니다. 크니까 처음에 곧잼이나 입구를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것 한번 볼까요? 네. 예. 요거는 제가 실제 이제 내시경, 이 ERCP라는 내시경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여줍니다. 똑같습니다. 내시경은 똑같은데 이제 식도를 거쳐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가 12장입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여기가 담즙이 나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유두부. 벌써 고름이 조금 나온 거 보이시죠? 네네. 예, 벌써 안에 골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골면 다음부터 제가 간까지 다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증상을 상상할 수 있겠죠. 배 아프고 열나고 폐혈증을 막 진행합니다. 여기 입구는 전기칼을 넣었습니다. 전기칼을 넣어서 이 입구를 절개를 해주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기가 흐르는 도선입니다. 네. 옆에 고름이 조금 흘러나오는 거 보이죠? 네, 나오는 안에 게 벌써 보이는데요. 고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절개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생각보다 확 열고 싶지만 확 열어보면 천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네.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요. 어우, 지금 담석이 제거되죠, 이것도? 네, 네. 한번 보시면 한번 세어 보시죠. 남석이 이게 담간인 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네. 환자분의 고통이 정말 심각했을 것 같아요. 뭐 이때는 네. 마취 상태겠지요. 예, 평소에.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진정 수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많은 덤석이 내시경 하는 있었더니. 것보다는 더 약을 더 많이 줘서 진정 수면을 하게 되고 이제 실제 이 절개를 해서 고름이 빠져나오는 순간에 환자의 통증이 실제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 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팔에 고름이 생겼는데 이게 탁 찢어지면은 통증이 줄듯이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좀 부족해서 우리가 풍선을 넣고 입구를 조금 더 벌리게 됩니다. 네. 절개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총공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절개를 하고 풍선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더 입구를 더 넓히게 됩니다. 이제 돌이 보이네요. 예, 돌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예, 돌보다 더 크게 벌렸기 때문에 고름하고 같이 나옵니다. 거의 사진으로 봐서는 바위돌 같네요. 예, 돌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돌이 많았나요? 네. 돌하고 고름하고 이런 돌이 이제 그 메인 담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담즙이 못 빠져서 거의 균이 붙어서 결국 고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고름을 결국 이제 이런 분 대개는 결국 응급실로 와서 이제 열나고 배 아프고 황달이 생기고 네. 혈압도 좀 떨어지고 이러고 오는데 이런 분들을 시술을 응급을 안 해주면은 그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환자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고 빨리 판단해서 응급으로 빨리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환자분들이 사망률이 너무 많이 높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요즘은 이 담관의 돌을 제거한 거를 수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시경을 하고 내시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위암이 있어서 수술했는 환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위나 십이장 구조를 갖고 있는 환자, 갖고 있지 않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 통상적으로 내시경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위를 다 잘라낸 분들은 우리가 아예 이까지 접근이 안 돼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영상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밖에서 이제 배출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예치 않으면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가 대개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사실은 시술 시간은 뭐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만은 이 1시간 정도로 우리가 환자의 증상은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티컬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환자의 생명을 실제 잃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고, 실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밤에 와서 우리가 그 아침까지 환자를 놔둘 수 없으니까 응급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환자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은 이제 뭐 환자한테 굉장히 큰, 사실은 뭐 표시 안 나고 하는 시술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ERCP는 상당히 또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죠? 제가 네. 물론 사진을 편집해 왔었지만 실제 그 앞뒤에는 과정은 있겠죠. 실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 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이제 여기 내시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12장은 들어가는데 옆에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는 췌관이 있고 그다음 담중에 나오는 담관이 있는데 실제 입구는 한 개입니다. 들어가면 근데 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은 담석은 이 담돌에 들어가서 내가 돌 빼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9명이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그 여기에 관을러가 돌 빼 시술하면 대개는 췌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췌장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게 췌장염입니다. 특히 젊은 여자분들한테 잘 와요.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아마 호르몬알, 뭐 생리적인 환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로 추정하는데, 이제 그 췌장염이 잘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12장벽이 종이짝까지 진짜 얇습니다. 얇아서 내가 절개를 뭐 많이 열으면 좋겠지만 무한정히 열면은 총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장을 전기콜을 가는데 이제 절개하면 출혈이 당겨질 수 있겠죠. 또 많이 열으면 자세한 총혹이 돼버립니다. 여기 총혹이 되면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이 됩니다. 수술 안 하려고 하는 시술인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도로 우리가 시술을 하면서 균을 안으로 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 이제 우리가 염증을 도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사실 큰 문제 없이 끝납니다만은 항상 소수에서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합병증이 생기드는데, 그 원인에는 보통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제 옛날에 수술을 뭐 위수술이든 간 수술이든 소장술 수술했는 사람한테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구조물이 바뀌어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개실 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유두부 주위에 큰 동굴 같은 개실이 많으면은 이게 담도를 많이 눌려서 우리가 시술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부분도 총공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외 수술적 병은 또 담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술하기 좀 어렵고요. 그 외에 젊은 여성,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연세많은 분들 우리가 신경과를 많이 다니잖아요. 또 심장 수술도 많이 했고 이래서 스텐트 많이 있는 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항우거제를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서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우리가 시술 막 하다가는 이제 지혈이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도 간혹씩 있어서, 이런 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들 항상 조심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담낭에서 담석을 꺼내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중국의 50대 여성이 몸속에 있는 담석 469개를 꺼내서 화제가 됐다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생겼냐 하고 이유를 따져보니까 튀긴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담석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식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한번 볼까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이
담석 때문에 와가지고 그럼 뭐 먹으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담석이 안 생기겠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답은 잘 없어서 제가 참 그렇지만 보면은 여러분의 담석을 예방할 식사 한번 보시죠. 어떨 때 이제 왜 통증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담낭이나 당관을 이제 예방의 통증을 유발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담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보면은 이제 담낭 수축을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저녁에 이제 삼겹살 많이 구워 먹고 보통 아파가 오는 경우 많다고. 그래서 급성기는 무조건 이런 거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식품만으로 담석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법은 불행히도 없는 실정입니다. 네. 없고 이제 담석증 환자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권해드릴 수 있는 식사 요법을 보시면은 과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회식 이런 거 그리고 지방질 많은 그 햄버거, 삼겹살 뭐 이런 거 조금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 과다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카페인 음료, 탄산 음료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성 그 소면은 권장이 된다고 우리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예방관리법 알아봤는데요. 네네. 앞서서 그런데 이 담낭 담석의 경우 담낭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0.2%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건 조기 발견이 가능한 건가요? 담석은 실제는 뭐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초음파를 많이 하니까 흔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담낭암에 대한 사실은 특별히 뭐 공고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렇지만 담낭암의 위험 인자는 밝혀진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1cm 이상의 담낭 용종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담낭이 이제 석회화돼서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담최간에 함유 이상해서 그쪽에 기형이 이제 원래부터 있었는 환자들 그리고 담석이 한 3cm 이상 돌이 큰 경우는 안에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담낭암의 위험 인자라고 해서 조기에 담낭 자체를 절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석과 당남암 이게 조기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질환인데요. 네. 교수님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까요? 실제 담낭암 또는 담담은 굉장히 예후가 불량한 암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퍼센트가 전체 암 중에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빈도가 낮죠.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예후는 굉장히 불량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잘 이제 그런 암이 잘 발생하고요. 또 고령의 환자에 발생한단 말은 결국은 조기에 이제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발견돼 왔을 때 벌써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 암의 특징이 또 뭐냐면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병 자체 예후를 이제 나쁘게 하는 건데요. 특별히 공고된 지침은 없지만 뭐 건강검진 열심히 하는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급성 당남형 뭐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담석 질환 자체가 결국 일으킨 합병증 중에 앞서 말씀드린 급성 담낭염, 그다음에 급성 당관염, 네. 그리고 급성 췌장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이제 열이 나고 황달도 생기고 그다음 배가 아프고 이게 가장 흔한 보통 증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담석을 과거에 한번 앓은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실제 다른 사람보다 높고 특히 고령의 환자일 경우에는 이런 급성 담관염으로 응급실 내원할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항상 이제 CT나 혈액 검사를 해서 일단은 지금 긴급으로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한 다음에 해야 되면은 바로 응급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담관제 내시경 ERCP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해서 그리고 야간에도 필요하면 우리가 긴급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 합병증에 대한 통증이라든가 합병증에 대한 예후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환자들 오면은
제 가족이다, 제 가족이 겪는 고통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운동량하고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담석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현대인은 바쁜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속에 화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증상 없이 몸속에 커가는 위험도 있으니까 건강한 습관을 평소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속에 들어찬 딱딱한 고민을 꺼내주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의 소화기내과 김국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